더 이제 라이다 센서가 뭔지, 슬램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가볍게 로봇에 대한 인트로, 로보틱스에 대한 인트로랑 그리고 오므 로봇의 조립, 그리고 로스2, 그 말도 많고 대단하다고 하는 로스2에 대해서 어떻게 윈도우에서 설치를 하고 셋업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로블랩 이게 이제 두 번째 시간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사실 저번 주에 제슨 101 클래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슨 101 클래스는 이제 우리 로블랩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거니까 다 아신다 생각하고요. 혹시 로블랩이 처음 들어오셨거나 제슨 나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슨 101 클래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채팅방에 URL 남겼거든요. 여기서 이제 남겼으니까 이곳에서 이제 엔비디아 쪽이랑 같이 제슨 101 클래스를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 들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슨 나노에 대해서 어떻게 세팅을 하고 설치를 해서 그곳에서 딥러닝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3월에 이제 우리 아두이노맘, 이제 제스마 장성숙님께서 또 이제 제슨 101 클래스를 여셔요. 그래가지고 제 강의 듣고 부족하거나 뭔가 분명히 모자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장성숙님께 강의 한 번 더 들으시면 진짜 완벽하게 깨우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슨 101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또 이제 이기니까 인트로니까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AR 로블랩을 AR 프렌즈에서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실전 AI와 로봇을 배워보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진행을 하면서 누구나 배울 수는 없었어요. 저도 해보니까 적어도 파이썬 할 줄 알아야 되고 C언어를 조금 할 줄은 알아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시민 참여형 AI 로블랩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인원도 한정되어 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도 없었고요. 말은 이랬지만 현실은 저는 좀 이제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매주 목요일에 저녁 7시에 만나서 우리 스페이스 S에서 TPC 이런 진짜 멋있는 공간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잠깐 네. 죄송합니다. 수업 중에 그 혹시 지금 녹화 되시나요? 녹화 지금부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안 하셨다면. 잠깐만요. 네. 기록 중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녹화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기록 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시작을 하자면 그래서 저희 로블랩 1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챗봇을 활용한 인공지능 입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게 허접하게 생겼지만 제슨 나노를 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챗봇에 대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조금 이제 멋있게 생긴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현해보는 파이레이서, 그 다음에 4종 로봇 만들기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챗봇에 들어갔었던 건 이제 제슨 나노이고요. 제슨 나노를 쇽 끼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을 돌려봤었고요. 그래서 저희 반가운 얼굴들이죠. 이렇게 챗봇이고 열심히 이렇게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대전에 30명, 50명일 때여가지고 가능했는데 오늘 3,000명 넘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파이레이서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이렇게 인공지능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대회도 열고요. 그래서 이렇게 1등한 네, 영상이 안 나오네요. 영상이 안 나오네요. 어쨌든 이렇게 1등한 자율주행 자동차 대회도 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스판 나노 마이크로를 또 역시 우리 제스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출력을 해주셔서 열심히 조립해서 여긴 마무리는 못했어요. 마무리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는 이제 제 옆에 있거든요. 지금 옆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아이고 배경을 지워야겠다. 잠깐만요. 배경 지우기. 배경을 지워볼게요. 공유를 시중지하고 가상 오케이 됐다. 다시 공유 다시 시작. 네, 그래서 제 옆에 이렇게 지금 쓸쓸하게 4종 로봇이 있고요. 언제나 걸을 수 있을지, 언제나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렇게 외롭게 있고요. 그래서
네, 마지막까지 마무리는 못했는데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네,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네, 그런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앉아 일어나랑 영상이 안 나와서 슬픈데 점프를 하고 이런 것들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기 때는 이런 걸 진행했었고요. 이제 2기부터는 그 다음 걸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구매 링크, 젯봇이랑 젠레이서랑 이렇게 구매 링크를 올렸고요. 오모로봇이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모로봇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 링크에서 사시면 되는데요. 오모로봇을 하기 전에 일단 여기가 저희가 일단 로봇을 해야 되니까 로봇은 무조건 소프트웨어 셋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슨 나노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구워야 되고 이 이미지는 예를 들어 윈도우나 우분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컴퓨터를 세팅할 때 컴퓨터를 사고 난 다음에 윈도우를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미지 버너를 가지고 제슨 나노의 SD카드 이미지를 굽고 그리고 어떤 이미지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JPEG이어도 되고요. 젯봇이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엔비디아 DLI 제슨 과정에서 진행하는 것이어도 되고요. 그런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SD카드에 그 이미지를 굽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역시 사용할 거는 제슨 나노입니다. 제슨 나노인데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저희 1년 전에 제슨 나노 저 13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지금 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슨 나노 4기가를 사용할 거고요. 2기가는 우리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여러분들 4기가를 사야죠. 2기가는 글러 먹었습니다. 안 됩니다. 택도 없고요. 그래서 4기가를 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으쌰으쌰 해가지고 돈 열심히 모으셔서 4기가 꼭 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4기가는 확실히 메모리가 높고요. 카메라도 2개까지 가능합니다. 그죠? 40만 원까지 엄청 비싸졌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제슨 나노는 13만 원이고요. 자이버는 한 100에서 150, 200 정도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글쎄요. 이게 진짜 몇 백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TX1, TX2 저기 있는데 저거 와 8, 90일 지경인데요. 어쨌든 나노에서 자이버로 갈수록 GPU의 코어 숫자가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CPU의 코어 숫자도 늘어나면서 이제 그 기가헤르츠 대역 때문에 그 밴드위스 대역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저렴하고 간단한 로봇이나 AI를 구현을 하고 싶으면 제슨 나노를 이용하시고요. 그거 말고 진짜 자율주행해서 대단한 알고리즘을 돌리고 싶다 하면 자이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애기가 울고 있어가지고 잠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셋업을 하는 건 똑같아요. 저희 이제 오모로봇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셋업을 할 건데 이게 젯봇을 셋업할 때랑 똑같습니다. 이제 오모로봇을 까시면 열어보시면 SD카드가 32기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USB 젠더를 써서 USB를 꽂아도 되고요. 아니면 제 노트북은 요즘 거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제 노트북에는 SD카드가 바로 꽂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일단 SD카드를 꽂아서 컴퓨터에 노트북에 꽂으면 여기에 오른쪽 딸깍 클릭하고 포맷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을 한번 누르시고 포맷 딱 뜨는데요.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필요 없어요. 그냥 모르겠다. 기본 세팅 시작 누르시면 깨끗하게 SD카드 포맷이 되고요. 그럼 포맷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이미지 버너라는 걸 가지고 이미지 버너라는 이제 발레나라는 것을 발레나 애청라는 것을 소프트웨어 사용할 거고요. 우분투, 맥, 윈도우 다 사용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맥이면 맥 아니면 우분투면 우분투에 맞는 버전을 다운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슨 나노 이미지를 다운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제슨 나노 이미지를 이제 다운을 받아서 여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SD카드에 주입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슨 나노에 들어갈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선택을 사항인데요. 우분투 18.04를 쓸 수도 있고요. 우분투 20.04를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로스2는 우분투 20.04 버전부터 가능하고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제슨 나노는 jetpack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jetpack 4.6이 최신 버전인데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텐서플로우나 아니면 쿠다라든지 케라스라든지 파이토치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사서 일일이 힘들게 깔아야 되는 게 미리 깔려 있는 게 jetpack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윈도우, 저희 이제 컴퓨터 샀을 때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고 윈도우에 웬만한 것들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이것저것 설치가 다 된 OS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엔비디아에서는 아직까지 제스 나노에 공식적으로 제팩을 지원을 하는 게 윈도우 18, 우분투 18.04예요. 그러니까 나는 로스2를 쓰고 싶어. 근데 로스2는 20.04지. 근데 엔비디아에서는 18.04가 기본이야.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로스2를 포기하고 18.04에서 돌아가는 게 가능한 로스1을 쓸 거냐, 아니면 제팩을 아예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진짜 그냥 생짜리기 우분투 20.04를 설치를 해서 내가 여기서 한 개 한 개 힘들게 모든 것들을 다 설치를 해서 그러고 난데 로스2를 쓸 거냐, 이 양자택일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번에 제가 로스2를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제스 나노에서 돌아가는 걸 사용하기에는 로스 18, 그러니까 제팩을 사용하면서 로스 1이 더 좋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결론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에 로스2가 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로스2를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설치할 겁니다 라고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OS건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는 이제 제스 나노의 오모로봇용 이런 URL 제가 첨부해드렸는데, 이곳을 딱 타고 들어가면 이제 오모로봇용 우분투 20.04에 로스2 폭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2의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로스2 폭시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워크스페이스, 그러니까 뭐 그냥 워크스페이스에서 내가 이것저것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버전인 모든 게 세팅된 게 4기가 정도 되고요. 그게 여기 URL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을 받고 이제 다운을 받고 아까 설치했던 발레나 에처를 가지고 여기 딸깍 누르면 이제 플래시 프롬 파일인데 어떤 파일을 가지고 올 거냐,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다운받았던 이 파일, 이거를 선택을 할 겁니다. 여기서 딸깍 누르고 앞에서 받았던 걸 클릭을 하면 내가 SD카드에다가 이 이미지를 집어넣을 거야. 이 이미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20.04의 이거 오모로봇 이미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타겟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미지는 정했어. 근데 내가 이 이미지를 어디다가 부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SD카드가 우리 하나밖에 없어서 당연히 여기 셀렉트 타겟을 누르면 이렇게 SD카드가 하나가 뜰 건데, 혹시나 이제 SD카드가 뭐 3개, 4개, 5개 꽂혀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이제 SD카드를 잘 결정을 해서 셀렉트를 누르고 플러시를 딱 누르면 SD카드에 이 이미지가 삐용삐용삐용 열심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요. 이 30분이 걸리면 이제 이것들이 다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발리드, 플래싱이 끝나고, 이렇게 플래싱이 끝나고 발리드라고 해서 이제 지금 이게 잘 구워졌는지 체크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체크까지 하면 이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냥 이제 발리드는 안 하고 여기서 이제 그냥 캔슬을 꺼서 끝내면 됩니다. 한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발리드까지는 안 하고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한 5번 중에 1번 정도는 발리드를 안 했다가 이제 먹통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분의 1 확률로 걸릴까 안 걸릴까에 오늘 테스트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뭐 이거는 제봇 할 때도 아니면 4종 로봇 할 때도 아니면 이제 제슨 101 클래스일 때도 모두 공통적으로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 사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뭐든 세팅이 끝입니다. 세팅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뒤에는 뭐 아름답죠. 너무 즐겁죠.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은 제스 나노에서 이제 이미지를 구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플랜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저희 2기의 플랜입니다. 첫 번째는 오모로봇을 조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모로봇을 제가 안 갖고 왔어요. 네. 나중에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모로봇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오모로봇을 오늘 조립을 하고요. 두 번째, 로스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로스가 뭔지,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로스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로스2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PC에다가 로스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PC 중에서도 사실 PC도 이제 맥 OS를 쓰시는 분, 윈도우 OS 쓰시는 분, 우분투 OS 쓰시는 분 되게 많죠. 그런데 보통 우분투에서 개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노트북에다가 우분투를 깔고 계신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북인데 윈도우 노트북에서 로스트로 설치하는 것까지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슨 나노에다가 로스트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제슨 나노는 뭐 우분투 18.04나 20.04 설치될 건데 우리는 20.04니까 제슨 나노의 우분투 20.04 버전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로스트로 설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슬램입니다. 슬램은 이제 뭐 시뮬타니어스 로컬리제이션 앤드 매핑이라는 건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집 와봤죠. 이제 이렇게 딱 있으면 우리 집에 오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딱 제 방을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책상이 있고 저기에 책상이 있고 곰이 있고 저기에 장롱이 있으니까 내가 저 방에서 지금 내 자리 이 자리까지 오려면 지금 지도가 이렇게 생겼네. 일단 먼저 인간의 지도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지도에서 내가 이 위치에서 지금 저기 의자까지 가려면 이렇게 장애물을 피해서 가야겠네 라고 하는 과정을 인간은 항상 매 순간마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가본 곳이면 이미 맵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보지 않은 곳이면 딱 보고 저기 장애물 있다. 저기에 뭐 횡단보도 있다. 이런 식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슬램이라고 하고요. 슬램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알아보고 이런 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오모로보스 가지고 실제 라이다 슬램을 할 겁니다. 슬램은 이제 그 로봇에서 궁극적인 기술이고요. 슬램이 제대로 돼야지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뭐 장애물 회피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장애물을 회피해서 주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손을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카메라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경로 있죠. 이 경로와 그리고 또 제가 눈을 통해서 제가 이 카메라를 잡으러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바퀴 달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로봇, 인간 4종 로봇이나 아니면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도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슬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손끝이 카메라로 달려가는 것조차 이제 그렇게 로컬리제이션과 매핑과 패스 플래닝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슬램은 궁극의 꽃의 기술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여기서 라이다를 가지고 슬램을 하는 걸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지금 이제 한 3, 4주간 진행할 건데, 우리가 할 건 이제 오모 로봇이라는 로봇을 가지고 할 거예요. 오모 로봇인데요. 이름 좀 희한하죠? 오모 로봇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오모 로봇이고요. 바퀴가 2개 달렸어요. 그러니까 제포시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퀴가 2개 달렸고, 그리고 여기서 네, 이게 라이다 센서입니다. 라이다 센서는 여러분들 딱 느낌 오시죠? 여기서 오모 로봇에서 라이다를 찡 쏘면 라이다가 이제 360도 이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라이다 센서가 여기 이제 리시버랑 그 보내고 받는 거, 갑자기 영화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렇게 보내는 거랑 받는 걸 가지고 찡 쏴서 주변에서 내 장애물이 무엇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장애물이 있고요. 여기는 멀리 벽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2D 라이다를 가지고 할 수 있고요. 자율주행을 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자동차 운전하실 때 앞에 저희 요즘에 이제 앞이나 뒤쪽에다가 그런 거 달잖아요. 그 띠띠띠띠띠 하는 거. 그게 이제 라이다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똑같이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찡찡찡 쏴서 반사돼서 오는 시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 그러니까 40cm 이내에 장애물이 있네. 그러면 알람을 울려야지 해서 띠띠띠띠띠 이런 식으로 울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에 달려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360도 돌지만 여러분들 자동차에 달려있는 건 고정돼서 이제 앞으로만 딱 쏘고 있죠. 앞으로만 쏘거나 이제 범퍼의 옆으로만 쏘거나 그런 거죠. 같은 원리고요. 그래서 이런 오모 로봇을 가지고 실험을 할 건데요. 오모 로봇은 이제 이게 여기서 들어가면 구매를 할 수 있어요. 65만 원입니다. 그래서 오모 로봇을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페이지에서 오모 로봇을 구매를 하면 여기 이제 제슨 나노를 꽂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제슨 나노는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요즘 제슨 나노 구매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네, 구매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이곳에서 제슨 나노를 구매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청강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제슨 빼고 65만 원이고요. 제슨 나노까지 합치면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되겠죠. 100도 더 될 것 같은데 무조건 하시고요. 네, 그래서 오모 로봇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라이다 센서가 있고요. 카메라 센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을 보는 카메라는 있는 거고요. 주변은 이제 라이다를 가지고 내가 장애물이 무엇이 어느 부분에 있다를 찾는 거고요.
그럼 이제 라이다를 가지고 카메라에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 이미지가 이 줄기 이거 커넥터를 타고 쏙 해가지고 여기 있는 제스 나노를 꽂힙니다. 그리고 라이다도요. 라이다가 삐용삐용 쏘면 라이다에 지금 여기 이렇게 두 개 줄 보이시죠? 줄을 타고 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라이다 센서에 있는 신호를 HDMI로 바꿔주는 회로를 통과해서 USB 타입으로 제스 나노에 꽂힙니다. 그래서 이제 제스 나노에서는 카메라 이미지랑 라이다 센서에 대한 센서 값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센싱 값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바퀴를 돌려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바퀴가 2개 달려 있고요. 2개밖에 안 달려 있어요. 이게 4개 정도 달려 있어야지 자유롭게 방향 전환을 하면서 뒤에서는 속도를 내면서 앞바퀴가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면서 자유롭게 주행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좀 굉장히 한정된 행동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첨가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걸 한 1분 30초 정도의 영상인데요. 보시면서 저런 로봇을 저렇게 조립하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의 링크는 이곳에 있고요. 영상 한번 보시죠. 그래서 처음에 받으시면 일단 그 전원부가 빠져 있어요. 전원부를 막혀놨는데 뿅 뽑으면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걸 누르면 꺼졌다가 또 안쪽에 있는 걸 누르면 켜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본체고요. 본체에다가 제스 나노를 꽂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스 나노를 이런 식으로 뜯어서 제스 나노 이렇게 생겼죠. 올리고 나사를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나사를 돌려서 고정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나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나사를 제스 나노로 고정을 하고 이렇게 제스 나노를 고정하고 느리네요. 느리니까 답답하니까 조금 넘기면서 네, 그래서 나사를 조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꺼냅니다. 카메라 이렇게 생겼고 방금 이제 이렇게 카메라에 커넥터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커넥터가 있는데 카메라 커넥터를 분리해서 이렇게 카메라 홀더에다가 4개를 나사를 조립을 하고요. 딱딱딱딱 조립하고요. 이제 성격이 급해서 어쨌든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라이다 센서를 깝니다. 이게 라이다 센서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 12만 원 정도 하고요. 되게 정말 저렴한 겁니다. 사실 라이다 센서는 2D가 있고 3D가 있는데 보통 자율주행 하려면은 이제 2D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긴 하지만 3D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3D 카메라는 3D 라이다는 몇백만 원대에 갑자기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라이다 센서의 커넥터 부분에 이거를 다는데 이 회로는 이제 라이다 센서에서 온 신호를 HD USB 방식으로 USB 커넥터로 바꿔가지고 제슨에 끼워주는 거고요. 그래서 방금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서 녹였잖아요. 녹인 거는 거기서 밖에서 어떤 예를 들어 제가 반지를 꼈다가 반지를 가지고 그 회로에 딱 닿으면 바로 그냥 회로가 나가버리는 겁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그런 걸 방지하려고 한 거고 이렇게 홀더에다가 라이다 센서를 끼우고요. 그러면 이제 라이다 센서가 완성이 됐고 카메라 센서가 완성됐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제스 나노 위에다가 4개를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를 가지고 4개를 따다다다 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과정이 제스 나노 USB에다가 USB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HDMI 그거 가지고 USB-C 타입이에요. USB-C 타입으로 바꾸는 젠더고요. 이 젠더를 가지고 이렇게 라이다 센서에 들어가는 커넥터에다가 연결할 겁니다. 이게 라이다 센서에서 나온 커넥터고요. 이것을 잘 어떻게 해서 이 회로에다 꽂고 이 회로에다가 USB-C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그냥 사실 저희는 그냥 생각 없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라이다 센서를 제스 나노랑 연결하는 과정이다. 사실 그 과정에 어떤 커넥터를 쓰고 어떤 것을 저기 지금 왜 USB-C가 2개가 들어갈까요? 뭔가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는 판매하는 이 라이다 센서 측에서 이렇게 판매를 해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건 관심 노 패스하시고 그러면 라이다랑 제스 나노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SD카드 있죠? SD카드를 이렇게 3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아까 발레나 애처를 가지고 오모로브 20.04 그 이미지를 굽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곳 제스 나노에다가 딸깍 꽂아서 넣으시면 완성입니다. 완성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방향주의라는 게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지금 밑에 있는 이 베이스 부분 있죠. 이 베이스 부분에 충전기랑 모터 드라이브랑 이런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충전을 하고 나면 그 충전한 그 충전기에서 제스 나노로 파워를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제스 나노가 5V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5V 파워를 연결하는 게 필요한데 그 파워를 연결해 주는 전원을 공급해 주는 커넥터가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방향에 주의해서 꽂으라고 하는데 사실 저렇게 만들면 안 되죠. 방향에 내가 사용자가 방향에 주의하지 않고 그냥 대충 꽂으면 꽂아지는 게 저렇게 꽂힐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방향에 주의해서 꽂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커넥터의 번호에 잘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면 됩니다. 조립하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면 조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딸깍 꽂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연결해야겠죠. 그래서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길쭉하게 넙대대하게 생겼는데요. 제슨 나노에 이렇게 이거를 CSI 카메라 커넥터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USB 타입이 있고요. CSI 방식이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USB 타입은 예를 들어 이런 거, 로지텍 이런 거 720 이렇게 생긴 거는 끝이 USB로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USB를 그냥 제슨 나노에 바로 물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CSI 타입 같은 이렇게 넓은 것들은 이제 이렇게 제슨 나노에 꽂는 커넥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쑥 밀어놓고요. 쑥 밀어놓고 딸깍 하면 돼요. 자, 꽂혔죠? 그리고 반대쪽을 카메라, 아까 이 라즈베리 카메라인데요.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 쑥 밀어 넣으면 카메라에, 그러니까 제슨 나노에서 카메라로 전원도 공급해주고 카메라가 찍은 이미지도 제슨 나노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그 와이파이 동굴입니다. 저희 이제 인터넷을 사용을 하면 와이파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와이파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실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모듈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와이파이를 따로 연결할 필요가 없었는데 제슨 나노는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하려면 지금처럼 와이파이 동굴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게 한 10,000원이었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므로봇에는 이게 들어가 있고 이것을 쑥 끼워 넣으면 바로 인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슨 나노가 사실 우분투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분투 기반에서 저렇게 와이파이 동굴을 바로 꽂아서 되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거 말고 나는 지금 제슨 나노에 다른 와이파이 동굴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럴까? 그런 분들은 저 제품을 사거나요. 제가 나중에 링크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이제 딱 그거 알아보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인식이 안 돼가지고 인식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슨 나노를 키자마자 인터넷이 돼야지 거기서 이제 제가 이것저것 많이 원격 접속도 하고 뭐 슈도 apt에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이것저것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인터넷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와이파이를 꽂으면 그러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이렇게 왼쪽 부분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따다다 하면서 오모 로봇이 켜집니다. 바바바 이래서 오모 로봇이 켜졌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노트북에서 저 오모 로봇에 원격 접속을 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그래서 오모 로봇을 조립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모 로봇 조립에 대한 URL은 방금 제가 채팅창에 남겨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모 로봇 조립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의 수업을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모 로봇 조립에 대해서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모 로봇을 들어가는 로스랑 이것저것을 설치를 할 건데요. 그거에 앞서서 살짝 로보틱스에 대해서 인트로를 한번 다루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네, 장성숙님 제슨 빼고 65만 원이고요. 그리고 RP 라이다가 아니라 YD 라이다라고 해서 RP 라이다가 진짜 싸고 저렴하고 후졌잖아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싸고 후진 YD 라이다인 겁니다. 한 12만 원 정도 하고요. 중국산이고요. 그래서 RP 라이다를 써도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YD 라이다 대신에 RP 라이다를 쓰려면 그 커넥터 부분에 조금 이제 연동을 하기 위한 피곤한 작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골치가 아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RP 라이다도 제슨 나노에 물리는 커넥터를 따로 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장성님께서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로보틱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다른 내용이고요. 로봇공학인데요. 로봇공학이 남학생들의 3대 로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 여기저기 강의를 가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아니면 뭐 그런 분들한테
로봇공학 꿈이 뭐니 했을 때 이제 저는 AI 공학자 아니면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계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의 융합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기계과에서 오거나 전자과에서 오거나 컴퓨터과에서 오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기계과에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전자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자과에서는 제어 쪽을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모터를 제어하고 센싱하고 센서를 다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과를 나왔기 때문에 로봇을 하려면 전자과를 나와야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기계과 나오시는 분들은 또 다른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에 아이고야 이게 오네요. 어디 아픈가 봐요. 그래서 이제 기계과 출신들은 로봇의 외관과 디자인을 설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로봇을 설계를 하고 어떻게 로봇 손을 가지고 잘 동작을 할 수 있는 손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디자인 설계, 기구 설계 쪽으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고요. 저는 이제 모터 센싱 쪽, 그 컴퓨터 공학과 쪽 사람들이 이제 제슨 나노에 들어가는 이제 알고리즘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이 다 모여야 되고요. 이 세 부분, 이 세 과의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최소한 모여야지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계공학과 출신은요, 이렇게 막 센서를 다룬다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알고리즘 하기 힘들고요.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은 그곳에 들어가는 비전 알고리즘이라든지 AI 알고리즘은 잘 다루는데, 제슨 나노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제슨 나노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절을 움직이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완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이 꼭 다 같이 합쳐져야지 로봇공학이 필요하고요. 될 수 있고. 그래서 요즘에 보통 뭐 로보틱스 아니면 뭐 제어, 전자 제어 공학과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종류에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로봇들이 있습니다. 뭐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작용형 로봇, 드론 로봇 이런 게 있는데요. 산업용 로봇 딱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차 공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로봇이고요. 그래서 판매량은 이제 진짜 매해마다 정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연평균 14% 성장이라는데 우리 지금 뭐 GDP GDP 이런 거 성장률 보면 거의 뭐 멈췄죠. 제 연봉은 올해에 1.4%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물가 1.4% 공무원 평균 연봉 인상률은 오르는데 산업용 로봇은 판매량 14%를 오르고 있어요. 아이고 네. 10배가 오르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랑 반도체 공장 라인에서 사람을 대체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이랑 이제 반도체 공장 라인에서 굉장히 많고요. 그거 말고는 그렇게 뭐 이거에 비해서 확실히 적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현대 자동차 쪽 그리고 삼성 전자, SK 하이닉스에 있는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 잠깐 SK 하이닉스에서 있다 왔었는데 진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굉장히 단순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을 로봇으로 거의 다 바꾸고 있고요.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조립 쪽에서는 진짜 사람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대체하면 지금 이제 근무하시고 계신 분들이 다 잘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노동에 대한 그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완벽하게 로봇이 대체를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자르지 않고 사람이 이 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옆 라인에서 똑같은 걸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고요. 뭐라 그럴까? 사람 한 명 연봉 한 3년 정도 연봉 줄 정도를 드리면 라인 한 개를 쫙 깔 수 있고요.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데 불량률은 누가 높을까요? 사람이 높을까요? 아니면 공장 로봇이 된 라인이 높을까요? 로봇이 훨씬 불량률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그런 희한한 시점이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로봇의 판매 대수 아니면 매년 이제 설치되는 대수를 보면 중국 1등, 그거 말고 이제 일본, 미국, 그다음이 저희 한국입니다. 그다음이 독일이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한 로봇 강국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제조업이 위주의 나라니까 반도체나 자동차 쪽이 우리나라가 이제 주 먹거리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달라요. 인구 대비 로봇 대수로 나눠보면요. 우리나라 인구 대비로 나누면 싱가포르 1위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2위입니다. 전 장표에서 차이나가 굉장히 많았지만 인구 숫자로 나누면 이제 차이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뒤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로봇을 많이 사용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많이 사용한다는 건 그만큼 로봇공학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로봇을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우리의 전망, 앞날이 반짝반짝 밝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은 그렇고요. 서비스 로봇 쪽이 있죠. 이제 서비스 로봇은 산업용 로봇을 제외한 모든 로봇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배민 거, 수술용 로봇, 아이고 징그러워라, 커피도 타주고요. 이런 식으로 뭐 세팅도 해주고요, 요리도 해주고요, 다양한 게 있어요. 네, 분량도 인간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 공장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잘라버려도 돼요. 다 자르고 로봇으로 싹 다 대체하는 게 훨씬 더 회사 입장에서 고장도 적고 불량률도 적고 속도도 빠르고 하루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많고 훨씬 좋습니다. 근데 또 이제 우리가 또 도덕적으로 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용 로봇이 이제 HRI라고 해서 이제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인터랙션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로봇과 사람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뭐 이 사람의 우울증을 치유해 준다든지 대화를 나눈다든지 영어 공부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런 걸 하려고 연구를 이제 대학원 때 했었는데 쉽지 않아요. 이 부분 아직 쉽지 않고 갈 길이 멀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너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로봇이라는 게 로봇 기술이 하드웨어만 뺀 소프트웨어 기술은 이런 식으로 가상인간이랑 똑같다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 소프트웨어가 로봇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 서비스를 하는 게 하드웨어가 있냐 그러면은 로봇이고 하드웨어가 없이 하드웨어가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 상이 있냐 하면은 이제 메타버스에서 들어간 AI 휴먼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소개해주는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마인즈랩에서 되게 멋있는 것을 만들어서 소개를 해줬는데 그래서 AI 휴먼은 이제 마인즈랩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많습니다. 아까 띠띠띠띠 하는 것들 그리고 전방을 멀리 보는 것들 그리고 카메라도 달렸고요. 정말 많은 센서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라이다 센서, 롱레인지 레이더 이거 굉장히 멀리 보려고 그리고 라이다는 조금 가까이 보려고 그거보다 가까운 것들은 여기 보시는 숏 레인지 레이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울 오므로봇에 대해서는 라이더 센서 하나만 쓰지만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수많은 센서들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 뭐 GPS 신호도 받아야 되고요. IMU 각속도 가속도 가지고 자세 값도 받아야 되고요. 라이다 라이더 레인지 파인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센서도 받아야겠죠. 이미지에서도 또 그죠? 네, 이미지 센서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수만 가지 센서들에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걸 하려고 로스를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도 있고요. 그거 말고 사실 뭐 이렇게 착용형 로봇에서 근력 증강 아니면 똑같은 건 근력 증강이 아닌 보행 보조에 쓸 수도 있고요. 뭐 아이언맨 같은 게 근력 증강 로봇이죠. 그거 말고 드론, 무인기도 다 로봇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것도 다 제스 나누고요. 여기서 프로펠러를 달았냐 아니면 프로펠러 대신에 서브 모터를 달았냐에 따라서 어떤 로봇이 되는지 결정됩니다. 뭐 그래서 국방 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기 탑재량 1000kg 무인기인데요. 최고 시속 1000km인데 무기 탑재량이 1000kg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 대만 쓱 대전에 와가지고 1000kg의 미사일을 송송송송 떨어뜨리면 대전 정도는 진짜 작살 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리고 그쵸? 뭐 아랍에서도 이렇게 무인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무기를 탑재한 드론도 있고요.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 뭐 사실 뭐 용도만 총만 달면 미사일만 달면 그러면 무기로 쓸 수 있겠죠. 국방 쪽에서도 진짜 로봇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뭐 터미네이터 언젠가 나오겠죠. 아직은 멀은 것 같지만 언젠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을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DC 모터. DC 모터는 방향과 속도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하나 그렇게 방향 그리고 속도 빨리 갈 거냐, 천천히 갈 거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밖에 제어를 못하는 게 DC 모터고요. 서버 모터는 각도를 제어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게 있는데요. 30도나 90도 돌아 이러면 90도 돌아가고 30도 돌아 이러면 30도 돌아가죠. 이거는 서버 모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보통 이제 드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아니면 미니카 이런 걸 조립할 때는 DC 모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어릴 때 미니카 조립할 때? 그래서 뭐 골든 블랙 모터 막 이런 거 막 개조해서 여기다가 막 개조해서 쓰곤 했었는데 이거는 속도랑 방향만 제어되는 DC 모터입니다. 그거 말고 서버 모터는 각도가 제어된다 그랬죠. 각도가 제어된다는 건 이렇게 제가 팔을 움직일 때 지금 90도 움직였죠.
30도 움직였죠. 내가 카메라를 잡기 위해서 각도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손을 점점 펴야 돼요. 이 행동을 하려면 각도를 완벽하게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 제어를 하는 로봇 분야에서는 이렇게 로봇 암 아니면 산업용 로봇에서는 서버 모터를 씁니다. 근데 DC 모터나 서버 모터는 그냥 모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모터를 사용하는 모터를 사용하는 함수 펑션 한 개만 배우면 어떤 모터든 다 쓸 수 있고요. 그렇다는 건 세상에 있는 모든 로봇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로봇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됩니다. 진짜 많죠. 바디부, 매니퓰레이션. 예를 들어서 여기 바디부, 딱 봐도 바디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이런 거 관절들, 육체 이런 거고요. 그리고 말단부가 또 제일 중요합니다. 말단부는 손이나 발, 또 사람으로 따지면 제가 보통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이 손을 가지고 손끝에 어떤 거를 잡는다고 하면 내 손끝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가서 카메라를 잡는 이 말단부의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팔꿈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들 살면서 나 팔꿈치 이렇게 놔야지, 이렇게 놔야지, 이렇게 놔야지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잖아요. 오로지 말단부인 내 손끝을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내 발이 어디를 디딜 것인가, 계단을 움직일 때 그런 게 중요하지 무릎이나 팔꿈치나 골반의 위치는 대충 그냥 어딘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단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동기. 구동기는 관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팔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팔을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결국에 어떤 행동을 하려면. 근데 여기 꺾이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게 관절이죠. 인간으로 따지면. 근데 이 관절 부분을 로봇에서는 모터가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버 모터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서버 모터가 들어가서 팔 30도 구부려, 60도 구부려, 다 구부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액추에이터 구동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제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동기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팔을 움직이려면. 근데 이거를 움직이려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딱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척수를 타고 전기 신호를 보내서 90도를 움직여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죠. 이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제슨 나노에서 90도를 움직여라는 오더를 내리는 게 제어기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센서 부분. 센서는 눈이나 코나 입 이런 입 같은 오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사물을 센싱하는 게 센서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 부분 아니면 코 부분, 입 부분, 귀 부분 같은 촉감 부분을 가지고 내가 주변을 센싱을 해서 가지고 온 센싱 값을 가지고 뇌에서 소프트웨어죠. 이렇게 6번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서 지금 딱 보니까는 지금 난 줌 미팅을 하고 있고 앞엔 카메라가 있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겠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력장치. 파워를 줘야 됩니다. 우리도 인간도 배고프면 힘 잘 못 쓰잖아요.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제스 나노나 아니면 로봇이나 이런 곳에 파워를 꽂아가지고 파워를 주기 위한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진짜 많죠. 필요한 게 정말 많은데 이 필요한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동시에 제어를 해야 됩니다.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단부랑 구동기를 제어하는, 그러니까 구동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기에서 구동기로 신호를 보내는데 제어기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서 명령을 제어기한테 내려줘 하면 제어기가 모터를 움직이고 그럼 그 모터가 이제 말단부에 있는 손끝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력장치에서 또 파워도 꽂혀 있어야 되고 막 소프트웨어에서 AI 막 알고리즘을 따로 연산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센서 값은 계속 들어오고 들어온 센서 값을 AI는 알고리즘 학습을 추론을 해서 지금 내 앞에 장애물 있으니까 너 피해 가라는 알고리즘이 또 돌고 그 알고리즘이 이제 저쪽 구동부로 탁 나가면서 제가 이제 걸어가다가 이렇게 이거 돌아가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진짜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6가지가 순식간에 바바바바바바방 일어나고 있습니다. 1초에 보통 그 실시간성을 로봇이든 자동차든 실시간으로 행동을 한다는 건 보통 1초에 한 10프레임 최소. 그러니까 1초에 10번은 동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최소고요. 보통 뭐 20에서 30번 정도는 연산을 해야지 실시간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그게 됩니다. 그 정말 수만 가지의 생각과 동시에 막 멀티태스킹도 가능한데 로봇은 아직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게 로스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개발 단계는 기구 설계해야 되죠. 이렇게 기계과에서 기구 설계를 해서 주면 전자과나 컴퓨터 공학과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그래서 잘 되네. 저쪽 카메라까지 손이 잘 가네.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그러면 이제 그 모터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전자과 사람들이 전자부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로도 디자인하고요. 회로를 가지고 조립을 한 다음에 모터를 제어하는 학습도 실험도 해보고, 모터의 속도 제어도 해보고, 모터의 토크 제어도 해보고, 이게 그냥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팔의 무게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팔의 무게를 견딜 수 있냐, 또 이 팔 길이가 얼마나 길면 그에 따라 또 토크도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토크 제어도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 고려가 하는 부분이 전자과. 제가 전자과니까 계속 전자 부분을 읽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면 시제품을 제작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개발 단계에서는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진짜 그냥 대충 만드는데, 시제품을 제작할 땐 이거보다 훨씬 더 멋있고 대단하게 여기에 막 로고도 받고 막 멋있게 만들어야겠죠.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상품화 개발을 하는 게 이제 로봇을 개발할 때의 5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잘 걷는지 안 걷는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아, 이거 시뮬레이터에서 잘 걷는 거 만들었는데 이거 저기 로봇에 넣기만 넣으면 되는데 넣을 시간이 없어서 못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자부를 이렇게 조립을 하죠. 엄청 복잡합니다. 지금 이제 모터가 12개가 있기 때문에 관절이 12개가, 4종 로봇이 관절이 12개여서 12개의 모터를 동시에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 복잡하고요. 그래서 제슨 나노가 들어가 있고, 모터 드라이브 2개에서 제슨 나노에 이렇게 이쪽에 핀으로 이제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시제품 제작을 하고 상품 개발을 그런 과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틱스에 AI가 적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로봇 제어 부분, 이렇게 지금 방금 뒤로 백덤블링 하는 거를 강학습으로 학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움직임을 생성을 하거나 작업을 수행을 하는 그래서 이제 모션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걸 하겠다. 내가 핸드폰을 들어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을 하겠다 할 때, 그럴 때 이제 모션 플래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로봇 분야에서는 AI가 사용되고, 보통 강화학습을 가지고 행동을 학습을 합니다. 행동을 만들기 위한 행동 생성 학습을 합니다. 강화학습이 쓰이고, 저는 이제 이쪽을 전공을 했었고요. 근데 사실 4종 로봇이 지금 뒤로 이렇게 백덤블링 하는 거 보면 되게 멋있어요. 멋있는데 굳이 백덤블링을 해야 될까? 하면 또 이제 굳이 또 백덤블링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괜히 열심히 만들었는데 굳이 백덤블링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보틱스에서는 환경을 인식하는 부분에서 AI가 쓰입니다. 센서 처리죠. 그래서 뭐 이미지, 라이다, IMU, 초음파 센서 이런 것 같은 센싱 값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카메라고 마이크가 있고 내가 손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센싱 처리를 하는 부분이 환경 인식 쪽이고, 주로 이제 컴퓨터공학과 분들께서 이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슬램,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됐을 때 위치를 추정하고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지도를 작성하는 게 슬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됐을 때 이제 자율주행을 하면서 경로를 생성하고 충돌을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센서 아니면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 이렇게 맵을 만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슬램을 가지고 맵을 만들고 나면 자율주행을 할 때는 이 부분에서 저기까지 시작점에서 목표점까지 내가 어떤 경로를 가지고 경로 생성을 할 것인가 해서 경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경로 생성할 때 충돌을 회피하면서 생성을 해야겠죠. 이렇게 회피를 해서 도착을 하는 그런 주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트리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 트리가 뻗어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rapidly random tree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트리를 뻗어보고 이거 막혔어. 그럼 이거 살려. 여기서 이렇게 뻗어보고 이렇게 뻗어보고 이런 식으로 트리식으로 쫙 뻗어나간 거에서 그 다음 걸 뻗고 그 다음 걸 뻗고 해서 끝까지 가는 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는 이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 딱 보면 좀 이상하게 꾸불꾸불하면서 굳이 이렇게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경로가 이상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선 장애물이 좀 이제 모서리랑 가까이 좀 멀어야 될 것 같고, 여기는 가다가 왜 이렇게 휘청휘청해서 가고 가다가 왜 휘청휘청 하다가 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로를 생성을 할 때도 얼마나 이제 위험한 장애물 있을 때는 그건 얼마나 멀리 갈 건가,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장애물, 예를 들어서 쇼파나 쿠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냥 가까이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 그런 걸 다 순식간에 계산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율주행을 할 때도 경로 생성을 하고 충돌 회피를 하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알고리즘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근데 로봇을 하려면 이게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작업지능과 이제 감각지능 그리고 이제 인지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로봇이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지능이 필요합니다. 영어로는 뭐 cognition 아니면은 좀 더 멋있게 intelligence 이런 지능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꿈꾸는 로봇은 이쪽이잖아요. 이미 앞에 있는 뭐 작업 다 할 수 있고요. 막 지도 만들고 자율주행 다 가능하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내 감정을 알아주고 대화를 통하고 나랑 소통을 할 수 있는가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단에서의 이 모든 것들은 진짜 로봇에 대한 기본 욕구인 거고 그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람과 로봇이 이제 인터랙션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가 많이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그 중에서 이제 로보틱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HRI를 사람과 로봇이 인터랙션 하는 부분을 잘할 수 있을까? 사람과 더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예시가 이거죠. 챗봇, 첫 번째 챗봇, 두 번째 일단 사람의 표정을 보고 표정에서 이 사람이 슬픈지 기쁜지 화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 감정인식을 가지고 감정인식을 가지고 챗봇을 돌린 다음에 챗봇의 응답을 만들면 응답을 만든 거 가지고 스피킹을 해야죠. 사람한테. 그러면은 이제 텍스트를 스피킹을 하기 위해서 TTS, 음성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합성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음성합성을 했으면 또 이제 사람이 말을 하겠죠? 그럼 말을 한 걸 또 들어야 되니까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STT라고 해서 이제 음성 인식이라고 합니다. 음성 인식도 돼야 되고요. 정말 많은 AI 기술들이 이 뒤쪽 단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인트로를 열심히 했고요. 인트로까지 해서 한 1시간 정도 지났네요. 1시간 정도 지났고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로스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는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로봇을 잘 구동할 수 있는 이제 O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윈도우, 우분투 이런 OS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또 그거는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OS 위에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OS는 아닌데 OS 위에 설치를 하는데 로봇을 잘 구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OS니까 이제 OS는 아니죠. 근데 이제 로봇 제어에 상당히 특화됐고 잘 만들어낸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손영상 박사님 IP타임 N100 미니는 그죠 설정을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인터넷 연결하고 드라이브 깔고 꽂아서 명령어 몇 개 입력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그냥 오모로봇 박스에 동봉되어 있는 와이파이 동구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저기 NX1128이 이게 얼마더라? 이게 3,100원이네요. 여러분 그냥 사세요. 3,100원입니다. 이거 와이파이 잘 돼요. 3,100원이면 그냥 사세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로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로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스 1이 있고 로스 2가 있어요. 이 화제의 로스 2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로스 1에 대한 거, 로스 2에 대한 거에 말씀드려 볼 거예요. 로스 1은 우분투 18.04에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슨 나노, 제팩, 아까 이제 제슨 나노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준 이제 막 텐서플로우랑 쿠다랑 모든 GPU 사용이 가능한 것들이 오픈CV에는 다 깔린 게 제팩입니다. 이게 다 깔린 게 18.04 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슨 나노에서 인베디드 보드에서 로스를 하려면 그냥 로스 1을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로스 2 하다가 막 빡치더라고요. 힘들어서 안 되겠어. 어쨌든 그래도 로스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로스 2는 우분투 20.04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슨 나노에서 억지로 돌리려면 억지로 이렇게 해서 돌릴 수는 있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스에 관련돼서 좋은 자료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참고해 보시면 로스가 저런 거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로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설치를 해볼게요. 로스가 뭐 이렇게 기구 설계하고 인베디드 설치해서 컴퓨터 비전 막 센싱 들어오고 막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걸 인공지능 강학습으로 행동을 생성하고 이 많은 것들을 동시에 돌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로스를 씁니다. 그래서 로스는 이제 기존에 존재한 다양한 로봇 오픈 소스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어떤 슬램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로스랑 연동이 되게 만들어주고요. 뭐 옛날에 어떤 슬램 알고리즘이 나왔으면 당연히 로스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스만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거의 웬만한
로봇 관련된 알고리즘은 진짜 편하게 가져다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IP 인스톨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텐서플로어에서는 임포트 해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함수들 그냥 편하게 갖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스가 진짜 편한 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 개발에 필요한 여러 툴까지 제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툴들, 막 이렇게 플럼빙, 뭐 이거 말고도 통신 지원도 해주고요. 진짜 많은 것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를 가지고 개발하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로스는 뭐 툴도 지원해주고요. 뭐 캐퍼빌리티라든지 아니면 에코시스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다 개발 안 해도 다른 사람이 개발한 걸 편하게 갖고 와서 쓸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입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로스는 이런 식으로 로스 인더스트리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무슨 그죠? 여러 가지 OS도 지원을 하고요. 이렇게 인더스트리얼에서도 지원을 하고, 로우팔도 지원을 하고요. 협업도 가능하고요. 뭐, 기술 가지고서 또 코드를 바로 올리고 바꿔도 가능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로봇, 패키지 아키텍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로봇을 하는 사람을 뽑을 때는 그냥 공고 낼 때 진짜 간단합니다. 첫 번째, 로스 할 수 있냐 없냐? 로스를 가지고 뭘 만들어 봤냐? 로스로 그거 만들어 봤어? 오케이, 너 hire, 너 채용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요. 그거 말고 이제 로봇 공학사 두 번째는 이제 비전 하는 사람들, 너 비전 알고리즘을 가지고 얼마나 인베디드 모드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도록 돌려봤어. 봤니 안 봤니? 그거 가지고 딱 두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강학습이죠. 유니티나 아니면 저쪽에 언리얼 엔진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강학습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만들어 봤어. 이렇게 총 거의 3개고요. 그거를 벗어나는 거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인베디드 보드 개발자죠. 그다음부터는 제슨 나노를 해봤니? 아니면 어떤 아트메가 128에 무엇을 올려봤니? 이런 식의 인베디드 개발자입니다. 그거 말고 이제 기계 설계도 있겠네요. 총 5개네요. 어쨌든 로스를 할 줄 아는 게 최고고요. 그래서 로스는 이제 인간이 로봇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센싱 값도 가져와야 되죠. 커맨드 라인 컨트롤도 해야 되죠. 그거 말고 이제 시뮬레이션도 돌려봐야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트리 있죠. 아까 이 트리가 시작점에서 목적지까지 갈 때 트리가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최종적인 목적지를 이렇게 가도록 하는 그 패스 플래닝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플래닝 인터페이스인데 그 시뮬레이션에서 플래닝 인터페이스에서 플래닝 최적화를 해서 행동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실제 로봇을 구동을 시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로스는 로스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옥토버 20month에서 교토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열리기 전에 18년도 사진인데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로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로스 컨퍼런스 여러분들 로스 배우셔서 로스 개발해 보시면 이렇게 로스 컨퍼런스 같은 것도 가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로스라는 게 1이 나오다가 이제 최근 들어 2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2가 나왔는데 이 앞쪽이 이제 로스 1 피터 아니면 그 다음에 주황색이 로스 그루비 하다가 그 다음 버전 로스 1 하이드로 하다가 로스 인디고 하다가 한 3년 동안 인디고 되게 많이 쓰이다가 제이드 나오고 키네틱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때 이 희끄무리한 거 여기 이건가? 여기서부터 2019년도 후반 2020년도 초반부터 로스2가 나오다가 로스2도 이제 버전 여러 개 있습니다. 일러칸트, 팍시, 갤라틱, 롤링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오면서 지금은 이렇게나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2022년 지금 기준으로는 어디야? 여기야. 이게 몇 프로야? 80% 정도 로스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스2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로스2를 초반에 쓸 때는 이제 이거는 지금 제 발표 잘하는 그 이제 표현석 박사님이랑 그 로보티지 표현석 박사님과 이제 그 로드 밸런스의 김수영 대표님의 자료를 많이 참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표현석 박사님의 이제 자료에 있었는데 처음에 로스2를 쓸 때 사실 굉장히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펭귄처럼 첫 번째로 점프해서 물에 빠지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저도 굉장히 패스트 무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잘 된대, 괜찮대, 안정적이래 했을 때 저도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로스2를 되게 안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내가 이 상태가 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미 많은 펭귄들이 빠졌어요.
펭귄들이 빠져서 괜찮대. 이미 이쪽에서 한 80%가 한 2년 동안 빠져봤대요. 근데 괜찮대. 그래서 따라서 빠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트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로스트를 쓰면 되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는 이제 한 9년, 10년 정도 전에 이제 대학원을 나왔고 그때 로봇을 했는데 그때는 로스가 굉장히 초창기였기 때문에 로스를 잘 안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시뮬레이션을 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로 가서도 이제 로봇을 이제 사실 뭐 미사일이긴 하지만 미사일도 로봇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많은 과정들이 미사일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미사일에서도 똑같이 이제 미사일의 이 머리 꼭대기에 카메라가 달려서 카메라가 탁 보면서 표적이 있나? 표적이 여기 있다. 그럼 이 표적을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이제 미사일 날아가다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겠죠. 그래서 이제 센서 있고요, 탐색기 있고요. 그거 말고 GPS 신호 받아야 되죠. IMU로 자세 제어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추진기관에 이렇게 밑으로 추진기 나오잖아요. 추진기도 날아가죠. 그럼 날아가는데 또 날아가는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서 옆에 날개를 이렇게 제어를 해야 돼요. 날개 제어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순식간에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국방 쪽에서는 이제 로스는 쓰지 않고요. 로스 좀 안정적인 RTOS라는 거 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코딩을 다 해서 이걸 일일이 만들었었어요. 그냥 코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제 생각은 아니 그냥 만들면 되는데 로스라는 걸 왜 써야 돼? 라고 생각했고 사실 저도 로스를 별로 안 써봤어요. 좀 이제 나는 그냥 내가 만들어서 쓰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저쪽 이야기였고 제가 저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봤는데 진짜 이제 일반적인 서비스 로봇이나 자율주행 로봇을 하기 위해서 로스를 꼭 해야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나만 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로스를 해야지 이제 이렇게 비전하는 사람은 이쪽만 개발하고 플래닝하는 사람은 이쪽만 개발하는데 이거를 내가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짤 수 없으니까 로스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로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빠지시면 되고요. 로스 1은 이런 식으로 해서 2014년에 처음 나와가지고요.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왔어요. 계속 막 몇 년마다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거북이 모양도 이제 버전마다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점점 2010년부터네요. 10년부터 나와서 착착착착착착 나와서 2013년에서 2020년에 마지막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스1 네오틱이라는 버전 아니면 로스1 멜로딕이라는 버전. 멜로딕이 로스1에선 제일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멜로딕이라는 게 사용되는데 근데 파이썬 2.7을 썼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요즘 세상에 파이썬 2점대가 무슨 말입니까? 파이썬 3점대 써야죠. 그래서 이제 로스2부터는 파이썬 3점대를 쓰고요. 로스2가 나온 지 2017년부터 최초로 나왔는데 이때 이제 펭귄이 빠졌죠. 물에 빠졌고 점점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면서 여러 마리의 펭귄이 미리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괜찮대요. 들어와도 돼요. 라고 안전하다고 신호를 줘서 지금은 로스 폭시라는 게 굉장히 안정되고 여러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갤렉틱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쓰는 로스 폭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스를 까실 때 그냥 그 구글링에서 뭐 로스2 설치라고 로스2 설치를 치면 너무 많은 버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중에 무엇을 깔아야 될지 모르실 건데 모르겠다. 로스2의 폭시라는 거를 고영사님이 깔라고 했다 하면 그냥 이걸 깔면 됩니다. 로스트의 폭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스 1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리얼타임도 안 됐고요. 뭐 RTOS도 사용 불가했고요. 파이썬 2점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 파이썬 2점대 코딩 어떻게 합니까? 뭐 TCP ROS 사용으로 실시간성이 저해됐고요. 시큐리티 이슈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보안 회사에 있으니까 로봇을 하는 로스에 시큐리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굉장히 좋은 연구 대상이고 타겟이고 공격 대상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로스2에서는 이제 시큐리티 이슈까지 해결해가지고 이제 로봇의 뭐 취약점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로봇을 장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걱정이 100% 없어진 건 아니지만 많이 사용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스2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로스2는요,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크로스 플랫폼 서포트를 한다는 건데 여러 가지 OS를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로스1은 리눅스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리눅스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했다든지 아니면 진짜 파이썬 코딩 공부를 정말 진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리눅스를 잘 쓰지 않습니다. 맥은 좀 많이 쓰시죠. 그래서 맥 OS에서도 많이 쓰시는데 로스1은 심지어 맥도 안 됐어요. 빈도
저는 솔직히 윈도우를 씁니다. 윈도우에서 서버가 우분투 서버에다 이제 원격 접속을 해서 개발을 많이 하는데 윈도우를 사용하게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우분투 노트북을 갖고 계신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윈도우 버전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레이티스트 그 최신인 파이썬 3.5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10+도 17까지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멀티 로봇 시스템으로 해서 그 군집 같은 군집 제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프로토타입과 이제 최종 프로덕트 간에 이제 갭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리얼타임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OS도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로스2의 컨셉 뭐 중요하다고 하는 점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냥 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그냥 로스2가 좋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로스1과 2의 차이는 파이썬 버전이 올라갔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기존 거에 비해서 DDS라는 걸 쓴다. 나머지 뭐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네, 이 장표를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OS 레이어가 있는데 OS 레이어가 이제 우리가 이제 깔려 있는 그 OS죠. 윈도우, 우분투 우리도 일단 컴퓨터를 딱 키면 윈도우 켜지죠. OS 레이어고요.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 쓸 때는 뭐 크롬 딱딱 뭐 윈도우 딱딱 키고 난 다음에 쓰고 막 뭐 휴지통 비우기 이런 걸 딱딱 누르잖아요. 그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고 그 중간에 내가 뭐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눌렀을 때 중간에 일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 막 엄청난 과정이 있는데 뭐 우리는 몰라도 되는 과정. 이게 미들웨어 레이어인데 로스1에서는 마스터 노드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딱 대장이 있고요. 대장이 쫄병들한테 명령하는 식으로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어야 했는데 로스2는 그런 게 없어졌고 다 노드밖에 없고 이제 그 미들웨어에서 DDS라는 걸 가지고 이제 노드들을 제어한다. 그냥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 그런 게 있대 하고 넘어가시죠. 그냥 로스2를 활용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로보티즈, 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로보티즈에서도 로스2를 사용하고요. 로보티즈에서 그 표현소 박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로스에 관련된 그 수업 같은 것들을 하면서 크로키나 시마우스이라는 책에 있는 소스고요. 이런 책이 소스고 이 중에 됐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라이라는 회사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모라이라고 하면 진짜 세계에서 손이 있고 뭐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대표인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뮬레이션 회사고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딱딱딱딱딱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자동차가 막 우회전하는 거, 좌회전하는 거 다 이제 로스2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뮬레이션 하고 시뮬레이션 된 걸 가지고 그대로 차에다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우아한 형제들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거, 그리고 키보드에서도 이런 로봇들, 이런 것들이 로스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2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이론을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도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보고 뭔 소린가 하실 텐데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후딱후딱 넘어가시죠. 로스2는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노드가 뭐냐면 이렇게 노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센싱하는 부분, 눈. 여기는 그 뭐 학습, 여기는 이제 그 인공지능 뭐 제어하는 부분, 그래서 뭐 머리, 그리고 여기는 모터 제어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 이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움직이려면 여기에 있는 관절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어떤 값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이런 사람이나 로봇을 움직이기 위한 덩이의 요소들을 노드라고 하고요. 그럼 이 노드들 간에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받고 토픽이 이제 메시지를 주어서 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고요. 이게 오른팔, 이게 왼팔이라고 생각하면 뇌가 오른팔이랑 왼팔을 제어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척수를 타고 전기 신호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노드에서 노드로 이제 메시지를 보낼 때 토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비동기식 단방향 메시지 송수신 방식 너무 어려운데 그냥 이제 단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쫙 보낸다. 나 토픽이다. 두 번째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양방향으로 주고받는다. 머리가 이제 팔한테 명령을 줬는데 팔이 나 아파 라고 해서 다시 머리한테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게 가능한 게 서비스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사실 로봇을 만들 때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내가 저기한테 명령을 줬는데 쟤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될 때, 아니면 그냥 앞으로 가! 뒤로 가! 명령만 주면 될 때,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앞에서의 토픽 방식을 쓸 거냐, 아니면 뒤에서의 서비스 방식을 쓸 거냐, 이런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 액션은 비동기식 양방향 메시지 송수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실습 페이지 제가 넣었는데요. 뭐 해보실 분은 해보시는데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면 되고, 마지막 파라미터스는 전역적 변수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 손이 지금 딱 내가 지금 손이 핸드폰을 딱 잡아봤는데 차가워 라고 했으면 이 손이 차갑다고 느꼈잖아요. 그럼 이 차갑다고 느낀 걸 뇌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차갑다라고 저장을 한 파라미터를 뇌에서 읽을 수 있는 뭐 그런 예시가 좀 별론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노드들 간의 그 변수를 공유한다. 그래서 전역적 변수 파라미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에 대한 이론 진짜 간단하게 넘어갔고요. 이제부터 로스2를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1시간 14분이니까 이제 로스 설치하는 것까지 하면 딱 끝날 것 같아요. 한 15분 정도 더 걸릴 것 같고요. 로스 설치는 이런 식으로 여기 이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로스의 공식 홈페이지 다큐멘테이션에서 폭시에 대해서 이제 우분투에 설치하는 방법, 맥에 설치하는 방법, 윈도우에 설치하는 방법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누군가는 책을 쓰고요, 누군가는 이거를 가지고 막 강의를 하고요, 그런 건데요. 사실 여기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굳이 그죠? 네. 그럼 그래요. 어쨌든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설치 방법은 우분투에서 하는 방법, 윈도우에서 하는 방법, 아니면 윈도우의 WSL이라는 것에서 우분투를 설치를 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뭐 근데 가장 편한 건 첫 번째는 여러분 웬만하면 우분투에서 설치를 하세요. 진짜 우분투 개발은 우분투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해봤거든요. 못 씁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윈도우를 웬만하면 쓰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윈도우는 이거는 하지 마세요. 했다가 한 일주일 날리고 결국 설치했는데 이래서 설치를 하지 말라고 했구나 라고 깨달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윈도우에서 이제 우분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WSL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로스트 폭시를 PC에다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PC에다 설치를 하는데 로드 밸런스에 이제 김수영 대표님께서 여기를 들어가면 진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게 빠졌네, 여기 오타가 있네, 이거 했더니 안 되네 해서 이제 제가 이것저것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제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치를 하실 때 이 블로그를 보면서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따라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슨 나노에서 로스를 설치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블로그를 보면서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실습을 할 거는 이거고요. 로스2 노트북에 설치 실습 블로그. 네, 지금 채팅으로 공유해 드렸고 이 블로그를 보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설치를 해보시면서 성공을 하면 다행. 근데 실패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게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노트북 2개에다가 설치를 해봤고요. 노트북 2개 설치를 해서 둘 다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이제 저도 이제 로드 밸런스의 김수영 대표님 걸 보고 첫 번째 노트북에 설치를 하는데 한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걸리면서 블로그에 추가하고 이게 더 있어야 되네, 이 명령어를 넣어야 되네, 이거는 빼야 되네, 이것도 이거는 이 순서에 하면 안 되고 앞에 해야 되네, 이렇게 많이 리어레인지를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이 만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노트북에서 똑같이 했는데 안 돼요. 3일 걸렸어요. 거기서도 또 이제 다시 또 이 명령어 넣어보고 저 명령어 넣어보고 똑같은 윈도우에 똑같은 삼성 노트북인데 여기서 할 때 됐는데 저기서 할 때 안 되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어쨌든 엄청 힘든 과정이고요.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봤었고,
이게 이제 김수영 대표님의 로드 밸런스에서 G캠프에서 만든 그 로스2 강의예요. 그래서 로스2 폭시를 리눅스에서 설치하는 과정,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과정. 근데 이걸 해봤는데 도저히 못 써먹겠어가지고 마지막에 나온 이제 윈도우 10에서 WSL 가지고 설치한 과정에 대해서 오늘 다룰 거고, 그거 말고도 제 강의 말고도 이 김수영 대표님 강의도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거 듣다가 모르겠다, 이해 안 된다, 막혔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된다, 아 왜 안 돼? 하면서 김수영 대표님 강의를 보면서 꿍시렁꿍시렁 거면서 이걸 보면 됩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다룰 거지만 이것도 많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소개해드렸고, 이거 말고 네, 그래서 이제 김승 대표님의 이렇게 이제 윈도우 10 WSL2 요거이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저에 맞게 만든 겁니다. PC 사항에 대한 제약 사항은 잠깐만요. 다리에서 쥐가 났어요. 쥐났어. 네, 아유, 왼쪽 다리 피가 안 타. 여러분들 이 블로그 화면 잘 보이시나요? 괜찮습니다. 금방 끝나면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WSL2의 로스2 설치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윈도우 노트북에서 차근차근 한번 따라 보시면 되고요. 로스2는 윈도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써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도커를 설치해서 도커 위에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되기는 되는데 모든 기능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쓰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웬만하면 우분투에 하세요. 그냥 이거 하지 마세요. 우분투에 하세요. 저도 이거 했지만 저는 이제 우분투에 깔 겁니다. 자, 윈도우의 WSL2를 이용해서 로스를 설치해 볼 건데요.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WSL2라는 버전이 정식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윈도우임에도 불구하고 우분투에 있는 명령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OS인데 이제 여기에 지금 뭐라 그럴까? 우분투 터미널 창을 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ls 명령을 한다든지 뭐 if config 명령을 친다든지 아니면 뭐 클리어를 누른다든지 뭐 핑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우분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WSL이라는 거고요. WSL은 Windows Subsystem for Linux의 약자입니다. 그냥 리눅스를 쓸 수 있는 윈도우다. 그래서 윈도우의 가상화 기능을 활용해서 윈도우의 리눅스를 사용 가능하도록 한 거고요. 단순히 이제 가상 머신으로 리눅스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VM웨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VM 뭐 스튜디오 같은 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면 로스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 시스템과 통합돼서 마치 하나의 머신처럼 자연스럽게 리눅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참고를 했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설치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윈도우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 5번째까지 있고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첫 번째, 최신 윈도우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아까 윈도우 사양을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그냥 윈도우를 최신 업데이트를 누르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이거 누르고요. 설정 눌러서 제어판이 뜨면 업데이트 및 보안을 누르면 아니요. 11 아닙니다. 저도 10 쓰고 있고요. 11 아니어도 됩니다. 10도 됩니다. 네, 사실 11도 될 것 같은데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 좀 이제 아까 그 펭귄이 물에 빠질 때 전 되게 늦게 빠진 펭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윈도우 11로 된다고 하는 사람이 100명이 보일 때까지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모험하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된다고 100명이 얘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펭귄 100마리 빠지는 거 보고 101번째로 빠지지 절대로 첫 번째로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왼쪽 밑에 윈도우를 클릭하고 여기 있죠? 이거 윈도우 클릭하고 제어판을 눌러서 누르면 뜨는 거에서 이제 여기 업데이트 및 보안 이걸 누릅니다. 누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현재 최신 상태입니다 뜨죠. 여러분들은 뭘로 뜰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냥 딸깍 눌러서 뭐 최신 상태만 만들면 됩니다. 만들고 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윈도우 10의 WSL2 설치인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내 윈도우 PC가 이게 설치 가능한 건지 일단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따라해 보면 되는데요. 여기 또 이제 이거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누르고 눌러서 이거를 본다 이고요. 보시면 이거 여기서 PC 정보를 검색하고 이때 띄어쓰기 써야 됩니다. PC 정보를 검색하면 시스템이 뜨죠. 시스템을 열면 이렇게 정보가 뜨고요. 똑같죠? 정보에서 버전이 저는 21H2예요. 네, 21H2. 그래서 21H2는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노트북에서 똑같이 했는데 두 번째 노트북은 좀 옛날 건데 20H1이었어요. 20H2다 여기 있다. 두 번째 건 20H2네요. 그래서 요거 이상이 하면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 노트북이 지금 이게 쓸 수 있는 버전이건 없는 버전이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3번, 세 번째 WSL2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보통 윈도우에서는 기본적으로 WSL1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WSL1이었는데 지금은 WSL2다. 최근에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WSL1을 끄고 2를 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을 열어서 아래 명령어를 친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윈도우 파워쉘이라는 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쳐볼게요. 윈도우 파워쉘이라는 것을 이거를 이렇게 오른쪽을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는 걸 누르면 관리자 허용하시겠습니까? 해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제 관리자 모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 아래 명령어를 치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검정 박스 안에 이렇게 요거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긁어서 복사를 하고 파워쉘에 두고 붙여넣기를 하면 복사하고 파워쉘에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이제 자자자자자자자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이미 해놨기 때문에 엔터를 쳤다가 또 이제 환경에 꼬일까 봐 안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줄 딱 복사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하고 이제 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서 엔터를 딱 치면 그럼 이제 자자자자자자자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있는 게 실제로 쳐야 되는 명령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칩니다. 이거는 뭐냐면 WSL WSL2 버전을 기본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하는 거고요. 이거를 드래그해서 탁 해서 엔터를 또 딱 치면 자자자자자자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좀 더 크게 해야겠다. 자자자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놓으면 설치가 되고요. 이거 마지막 거 설치하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뜹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WSL2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초콜릿이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초콜릿은 뭐냐면 윈도우에서 이제 윈도우 터미널에서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는 도움이에요. 근데 그냥 뭔지 몰라도 돼. 그냥 뭐 편안하게 해주는 건가 보다 하고요. 쓰시면 되고요. 파워쉘에서 관리자 권한을 열고 이제 저는 열어놨죠. 여기서 파워쉘 관리자 권한을 열어놨고 여기서 아래 명령어를 친다. 그래서 요거를 드래그해서 복사 여기에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초콜릿가 빠바바바바바 설치가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명령을 넣고 엔터를 치니까 밑에 막 forcing web request 어쩌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와자자자자자자 와자자자자자 해가지고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치가 이게 똑같이 뜨면 설치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파워쉘을 종료 후 관리자 권한으로 재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제가 지금 이제 파워쉘이라는 거 켰어요.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것저것 소프트웨어들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설치를 했으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하려면 얘를 껐다가 켜야 돼요. 그러니까 파워쉘을 종료하자. 파워쉘 종료는 EXRT 리터. 그리고 종료했으니까 다시 켜보자. 윈도우즈 파워쉘을 다시 오른쪽 누르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관리자 권한을 다시 실행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초코라는 걸 누르면 이제 초코가 잘 설치됐는지 보면 잘 설치됐네요. 0.11.3 버전으로 전 설치가 됐고 여러분들은 몇 버전으로 설치될지 모르겠어요. 0.12.1로 제가 만들 때는 다른 노트북에서는 1, 2버전이었는데 여기 1, 버전이네요. 어쨌든 초코가 설치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윈도우 터미널이라는 걸 설치할 거예요. 윈도우 터미널은 뭐냐면 지금 이거 보니까 이게 파워쉘이라는 건데 되게 파랗고 막 우중충충하고 불편하고 멋이 없는데
이게 윈도우 터미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멋있죠? 이렇게 막 쪼갤 수도 있고요. 나눌 수도 있고요. 막 이렇게 막 나눠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눠지면 제가 여기서 어떤 명령을 치면서 동시에 여기도 막 어떤 걸 하면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한 번에 수행을 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는 한 번에 막 비전, 센싱 값도 받아야 되는데 뭐 알고리즘도 막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모터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비전 처리하는 거, 여기다가 알고리즘 처리하는 거, 여기다가 모터 제어하는 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 개를 많이 띄워놓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 터미널이라는 거 설치를 해야 되고요. 윈도우 터미널은 그냥 이걸 딱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엔터를 탁 치면 자자자자자 해서 초코가 설치됩니다. 그 다음에 CMake라는 거 설치를 해요. 그냥 영어 없이 설치를 합니다. 이거 드래그해서 놓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면 자자자자 설치가 되고요. 간단하게 CMake는 이제 뭐 운영체제 상관없이 빌드를 하는 거예요. 빌드가 뭐냐면 내가 로스2로 개발하고 난 다음에 콜콘 빌드 시스템이라는 걸 쓰는데 그냥 뭐 필요 없고요. 그냥 빌드를 한다. 그냥 뭐 이거를 쓸 수 있는 프로그램 형태로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혼 없이 CMake 설치. 그 다음에 우분투 20.4 설치인데요. 네, 지금까지 했으면 한 3분의 1 한 겁니다. 이제 우분투 20.04라는 거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왼쪽 밑에 여기에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여기 치고 앱을 쳐서 열기를 누르고 난 다음에 위에 우분투 20.04를 눌러서 설치를 눌러라 라고 했고요.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여기서 여기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떴죠 벌써? 이거를 누르면 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열리고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 가지 앱들을 갖고 오고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우분투 20.04를 우분투 20.04를 여기다 칩니다. 검색을 여기다가 우분투 20.04 쳤죠? 그러니까 여기 뜨네. 이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열기인데 여러분들은 이걸 누르면 20.04가 설치가 돼요. 그러면 우분투 20.04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면 된다. 설치했으면 끝. 그러고 난 다음에 와 배터리가 없네요. 배터리가 없네요. 배터리 없으면 안 되지. 배터리가 없는데 낄 곳이 없네. 여기 있다. 되나? 됐다. 안 되나? 아이고 15분밖에 없는데 15분 내로 끝내야 됩니다. 15분 동안 자, 그리고 이제 에러가 그리고 혹시나 에러가 났으면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서 뭐 이게 떴을 때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분투 20.04 세팅인데요. 다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이제 우분투 20.04를 설치를 아까 진행했죠. 그리고 나서 설치를 하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우분투 이제 여기서 이거 끄고 우분투 여기다 여기서 여기서 우분투 20.04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우분투 20.04를 저는 지금은 이게 지금은 이미 가입이 다 되어 있고 하니까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게 뜰 거예요. Enter new Unix user ID, 유저네임 이러면은 저는 이제 고죠. GO니까 전 GO를 쓴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앞이 GO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GO를 쓰면 여기가 GO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제슨이라고 쓰면 여기서 유저네임을 제슨이라고 하면 제슨이 됩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쓰고 하면 돼요. 저는 이제 최대한 이거 쉽게 썼어요. 왜냐면 굉장히 비밀번호 칠 일이 많아서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쳤고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뜬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우분투 20.04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껐다 켜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우분투를 쳐서 내 PC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겠죠. 여기서 우분투를 치고 이거를 오른쪽 클릭 여기 관리자 권한 실행을 누르면 우분투가 뜹니다. 자, 우분투 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업데이트를 눌러줘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분투를 사용할 때 일단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오토 리무브를 하는 거는 그냥
굉장히 자주 해주면 되고요. 최신 드라이브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 엔터. 이거 전 누르진 않을게요. 이게 되게 오래 걸려서. 업그레이드 끝나면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해서 엔터. 그리고 또 끝나면 오토 리무브를 해서 엔터를 누르면 최신 기술 최신 그 드라이브들을 쓸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게 한 10분 정도 걸려요. 10분도 더 걸릴 수도 있고 10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SL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걸 눌러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자자자자자 이렇게 이걸 눌러서 엔터를 치면 자자자자자자자 해서 끝납니다. 끝나면 이렇게 WSL이라는 걸 여기다 딱 쳐줘요. WSL을 했죠. 이렇게 WSL을 이렇게 치면 막 뜨죠. WSL에 대해서 뜨는 걸 보니까 WSL이 잘 설치됐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제 배터리가 지금 13분 남았습니다. 로스2를 이제부터 진짜로 설치를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다 세팅이었어.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한참 걸리고요. 한 몇 시간 걸렸어요. 이제부터 진짜 로스2를 설치할 거예요. 자, 로스2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 2분 정도 걸리는데요. 우분투 20.04를 관리자 권한을 엽니다. 열었죠? 이게 열려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줄 한 줄 따라해요. 근데 여기서 영어는 없어도 돼요. 영어는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자, 이거 복사, 붙여넣기, 엔터, 그 다음 줄 복사, 붙여넣기, 엔터 이런 식으로 짜자자자자자자 해서 끝까지 복사, 붙여넣기, 엔터를 칩니다. 막 못 떠요. 뭐 뜨는데 빨간 글씨가 나오면 뭔가 잘못될 거니까 빨간 글씨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보세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자자자자 치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로스2 설치를 위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걸 눌러서 이렇게 해놓고 엔터를 딱 치면 됩니다. 여기서 진짜 로스2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로스, 폭시, 데스크탑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걸로 설치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하면 한 25분 정도 걸리고요. 설치하고 설치가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이거 눌러서 엔터, 이거 눌러서 엔터, 저거 눌러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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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이러면서 계속 엔터 누르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가면은 설치가 끝났습니다. 되게 힘들었죠. 근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그 다음에 또 이제 개발투 설치 또 드래그해서 놓고 엔터. 그리고 또 드래그해서 놓고 엔터. 그래서 영혼 없이 그냥 이거를 막 계속 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하다가 됐어. 이제 설치가 끝났어. 설치가 끝났으면 이제 로스2가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로스가 설치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2가 설치됐다 하면 이제 여기서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터미널 창을 두 개를 열고요. 하나는 이렇게 위에 거를 진행을 해요. 위에 거가 지금 커맨드를 잘 보시면 로스2, run, 데모, 토커예요. 그리고 여기 cpp라는 게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데모 노드는 C++라는 언어로 짜져 있고요. 토커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말하는 애예요. 그래서 막 와 지금 제가 토커죠. 근데 이제 또 다른 터미널 창을 열어가지고 또 다른 터미널 창을 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터미널 창을 열어서 이건 또 다른 터미널 창이에요. 또 다른 터미널 창에서는 이거 말고 두 번째 이거 오른쪽 터미널에 이거를 칩니다. 여기는 보시면 데모 노드 언더바 py 리스너죠. py라는 건 파이썬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이썬으로 그러니까 이제 로스2는 C++로도 짤 수 있고 파이썬으로도 짤 수 있다. 그리고 리스너라는 거는 이제 왼쪽에서 토커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리스너라는 거를 이렇게 누르면 왼쪽이 하는 얘기를 오른쪽이 듣겠죠. 그래서 이제 본래 정상적인 것 같으면 여기서 말하면 이렇게 여기서 말하면 헬로7이 떴으면 얘가 헬로7 하면 이제 여기서 헬로7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메시지가 터미널 그냥 주고받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로스2 설치 성공인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빌드 테스트, 가제보 세팅 이것저것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따라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 테스트도 이거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제보 세팅이라는 걸 해보면 됩니다. 사실 마지막이 아니에요. 아직도 갈 길 진짜 멀었어요. 가제보는 잠깐만. 근데 배터리 꺼질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요. 배터리가 꺼지면 안 되지. 중력 연결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고 네 시꺼멓게 나오네. 그냥 네 배터리 충전기 꼽았으니까 가제보까지 갑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제보를 세팅을 할 거예요. 가제보가 뭐냐면요, 로스2에 가장 적합한 로봇 시뮬레이터예요. 그래서 로봇이 없이도 가상의 로봇을 통해 실습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제보 말고도요, 뭐 유니티 시뮬레이터도 있죠. 그거 말고 이제 뭐 파이썬으로 된 파이머시 게임인가 그런 시뮬레이터도 있죠. 세상에 시뮬레이터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제보가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렇다는 건 가제보 시뮬레이터를 할 줄 안다는 건 로봇으로 뭐 로보틱스에 대한 웬만한 시뮬레이션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제보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토킹을 하고 있는 애를 끄고요. 자 이제 그만 얘기해. 이제 역시 똑같이 영혼 없이 칩니다. 자 가제보 세팅 뭔지 몰라도 그냥 제가 써놓은 대로 이렇게 쳐요. 엔터. 그 다음 거 막 이제 뭐 모르겠어 뭐 어디서 뭐 어떤 웹페이지에서 가제보에서 뭐 갖고 오나 봐 이렇게 쳐서 엔터. 뭐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뭐 하고 여기까지 쫙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면서 눈 크게 뜨고 잘 봐야 돼요. 빨간 글씨가 뜨나 안 뜨나. 빨간 글씨가 떴다 하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뭐 대문자 소문자 뭐 Y가 소문자인지 Y가 대문자인지 뭐 이런 것까지도 잘 봐야 되고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가제보가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가제보가 설치됐고 그럼 이제 가제보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X서버라는 걸 설치를 해야 돼요. 하루 만에 진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건데 그냥 이제 어차피 이제 영상으로도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막히는 부분 있으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제보가 그 GUI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에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지금 뭐 이런 거 딱 치면 그냥 뭐가 이렇게 빵 뜨잖아요. 이런 게 GUI가 빵 뜨는 건데 근데 우분투에서는 본래 GUI가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분투가 돌고 제 컴퓨터는 윈도우인데 우분투에서 이제 지금 가제보를 열어서 윈도우에서 우분투에 있는 UI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에서 윈도우 UI 띄우는 거 쉽죠. 우분투에서 우분투 UI 띄우는 거 쉬운데 윈도우에서 우분투의 UI를 띄우기 위해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연결해 주는 게 X서버입니다. 아 이거 복잡해. 어쨌든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 이렇게 돼요. X런치라는 거 뜨고 X런치라는 거를 열어요. 자 열어볼게요. X런치를 열고 X런치를 열었습니다. 아유 작아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참 좀 써놨습니다. X런치에서 멀티 윈도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넘버를 설정을 해줍니다. 저는 0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0이 기본이고요. 0, 1, 2, 3, 4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뭐 0 말고 뭐 10, 100, 1000 만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 0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기본 디스플레이는 0이다. 그 다음에 다음 이거고요. 스타트 노 클라이언트. 몰라요. 그냥 몰라도 돼. 다음 네이티브 오픈GL 쓰지 말고 액세스 컨트롤을 끄고 그냥 이거 이제 영혼 없이 그냥 누르고 다음 누르고 마침을 누르면 됩니다. 마침을 누르면 저는 지금 괜찮은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처음 했을 때 이렇게 윈도우 방화벽에서 깜짝 놀랄 거예요. 윈도우가 저쪽에서 누가 막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입장에서는 우분투에서 침투에 들어오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방화벽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화벽을 둘 다 딸깍딸깍 클릭해서 액세스 허용을 눌러야지 이제 우분투에서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방화벽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필요한 패키지들을 영혼 없이 누르고 엔터 막 그 다음 거 이렇게 해서 엔터 이런 식으로 설치를 다다다닥 합니다. 설치가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눌러줘요. 이렇게 익스포트 가제보 IP 127.0.0.1 이거 눌러서 엔터. 이건 무슨 의미냐면 가제보를 불러올 때는 127.0.0.1이라는 저기 이제 내부 로컬 호스트 IP라고 하는 건데 몰라도 되는데 그냥 듣고 잃어버리세요. 그냥 이제 내가 이제 저희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이나 주피터 랩에서도 쓸 때 내가 나를 보는 거는 127.0.0.1입니다. 됐어. 넘어가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갖고 와서 붙여넣기 해서 엔터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디스플레이 0으로 설정했잖아요. 아까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디스플레이 0 설정했잖아요. 그럼 X런치에서 0 설정했듯이 내가 지금
우분투에서 디스플레이 0에다 띄울 거야. 그러면 윈도우 X 서버가 우분투 디스플레이 0이 있는 걸 갖고 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디스플레이 마지막에 0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저 위에서 3을 했다면 여기 3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0으로 하시죠. 그리고 뭐 이거 누르고 이거를 눌러서 이제 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제보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고 엔터를 딱 치면 끝! 혹시나 이런 에러가 나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에러를 이렇게 네, 혹시나 이제 에러가 났다면 에러를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가제보를 딱 치면 이제 이런 게 벙 하고 뜰 겁니다. 그런데 처음 하시면 이게 뜨는데 한 진짜 5분, 1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언제쯤 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제보가 떴다면 진짜 이제 9분 응선 넘은 겁니다. 그래서 위에까지는 잘 되는데 가제보 설치가 되게 힘들고요. 가제보가 설치해서 떴다, 빵 떴다. 지금 저도 이제 잘 안 뜨고 있죠. 이거 하려면 또 막 X 서버 하고 막 난리다 막. 네, 이것도 해야 됩니다. 막, 네, 잘 안 뜨고 있어요. 이번에도. 사실 쉽지 않아요. 잘 되는 게 갑자기 안 되고. 네, 그래가지고 그럴까봐 이거를 캡처를 해놓고 지금 블로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보여주면서 하려면 뭔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제보가 이렇게 뜨고요. 뜨고 난 다음에 RBG2라는 걸 실행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로봇의 RBG2는 로봇의 센서 데이터, 외형, 위치 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그래픽으로 손쉽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BG2라는 걸 이거 몰라도 돼. 그냥 영어 없이 이거 치고요, 이거 치고요, 이거 치고요. RBG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딱 치면 끝납니다. 저는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난리가 나서 이 저걸 잡아주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면 됩니다. 네, 난리가 났어. 지금 못 고치겠어요. 그래서 이제 RBG를 키면 이렇게 꽝 떠요. 뜨면 이제 여기서 막 내가 뭐 어떻게 지금 뭐 2D 꼴 포즈 뭐 여러 가지를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로봇을 불러와서 로봇 시뮬레이터가 여기서 막 돌고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으니 여기까지 했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 거의 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G 에디터라는 설치를 할 거예요. G 에디터가 뭐냐면 보통 이제 우분투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VIM 에디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VI 에디터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는데 G 에디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G 에디트가 네, G 에디트라는 걸 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떠요. 그래서 G 에디터를 설치를 해서 그 배시 RC라는 걸 켜봅니다. 이게 지금 배시 RC 설정은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이제 맨날 컴퓨터를 키면 자동으로 알아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다다다다 수행이 돼주길 원하잖아요. 안 그러면 할 때마다 막 이거 해서 막 관리 작업은 눌러가지고 막 뭐 키고 끄고 막 명령어 막 이거 해서 붙여놓고 이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자동으로 그 터미널을 키자마자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배시 RC입니다. 그래서 배시 RC라는 것을 텍스트 파일로 열어도 되고요. 그냥 G 에디트라는 걸 열면은 이런 식으로 켜져요. 그래서 컴퓨터가 시작하면 터미널을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수행이 될 거고요. 거기서 그냥 하라는 대로 이 부분 지우고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저는 근데 지금 잠깐만 이걸 열어볼게요. CRC를 켜서 이렇게 됐고 여기서 맨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여기다가 I를 누르면 인서트가 변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서 복사한 거를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면서 나오면 돼요. 꼭 G 에디터를 안 해도 되고 저처럼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VIM을 해도 되고요. 네,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시 RC 파일을 제가 이렇게 변경했잖아요. 배시 RC 파일에 이걸 추가했잖아요. 근데 이게 반영이 되려면 이제 source 이거를 눌러서 지금까지 변한 거 반영해줘 라고 이걸 누르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나는 이제 그냥 굳이 안 쳐도 돼. 막 이런 거 막 일일이 이렇게 안 쳐도 되고요. 그냥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 하면 이제 워커 스테이페이스 만들기 그리고 이제 디렉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북이 움직이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되게 오래 걸렸네요. 그래서 지금 저 맨 위부터 지금 맨 밑에까지 해서 거북이가 사각형을 그리는 거를 보기까지 제가 진짜 상세하게 써놓는다고 써놨는데 여러분들 하시면 진짜 오래 걸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보시고 로스2 로봇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거북이가 사각형을 돌아가는 모습을 캡처를 해서 보내주세요. 이거를 성공하신 분께 제가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이거를 해야지 이제 이 다음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 커피 쿠폰, 네, 거북이가 사각형을 그리는 화면 캡처 보내면 네, 미션입니다. 저한테 보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뜨면 다 된 거고요. 근데 사실요, 이거 띄우고 한번 띄워볼까요? 껐다 켰는데 또 안 돼요. 떴다. 거북이 떴네요. 거북이 떴고, 이게 뭐냐면, 이제 터미널 1에서 이거를 수행을 하고요. 터미널 한 개 더 켜. 터미널 한 개를 더 켜서, 어딨어? 터미널 한 개를 더 켜가지고, 여기서 다른 이 터미널, 이거를 딱 입력을 하면,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거북이가 도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의미냐면, 왼쪽 거는 거북이를 띄우는 용도고요. 오른쪽 거는 거북이를 움직이는 용도예요. 보시면 이제 이 명령어가 run 터틀심이라는 게 이 거북이 이름입니다. 로봇이고요. draw square. 그러니까 거북아 너 사각형으로 그리면서 돌아 라고 한 거고요. 얘는 이 왼쪽에 떠 있는 건 터틀심 노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노드는 그냥 덩이다. 그래서 그냥 거북이 왼자를 갖고 왔고 이 두 번째 터미널에서 거북이한테 야 사각형으로 돌아 라고 명령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스는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터미널 여러 개 띄워서 얘가 얘한테 명령 주고 얘는 얘한테 뭐 오더 주고 얘는 쟤한테 뭐 다시 뭐 피드백 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쵸? 네, 단톡방에다가 이제 우리 사각형 거북이를 그리는 거를 뭐 어떻게 인증하지? 이거 복사 붙여넣기 뭐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옆에다 뭐 자기 거 뭐 자기 이름을 알 수 있는 거 하여튼 뭐든 해가지고 이거 올려주면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로스2를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 이걸 따라하면서 윈도우에서 설치를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는데 몇 분이나 성공할 수 있을지 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설치를 성공할 수 있길 바라고요. 만약에 근데 이제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웬만하면 우분투에서 하세요. 웬만하면 그냥 우분투에서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 실패하면 그냥 우분투에서 하면 됩니다. 우분투에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쉼없이 달려왔네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띄우고 아까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서 질문을 참가자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이렇게 많으신지 몰랐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아까 질문 있었는데 일반 설치는 거제 해양팀이 누구시지? 거제도 어쨌든 일반 설치는 윈도우에서 일반 설치를 해서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윈도우 일반 설치는 일일이 하나를 누르고 클릭해서 다운받기 누르고 설치하기를 누르고 막 이런 식으로 설치해야 됐다면 지금 WSL에서 설치하는 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아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잖아요. 막 sudo apt 뭐 install 막 뭐뭐뭐 이런 식으로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으로 하면은 지금 이 하나하나를 다 클릭 다운로드 exe 인스톨 이런 거를 다 이제 일일이 눌러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영혼 없이 이렇게 엔터 이렇게 엔터 할 수 있습니다. 되게 편하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편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로스가 윈도우에서 억지로 되게 만들었지 모든 기능을 다 동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설치는 거의 안 되는 게 있고요. WSL도 모든 게 다 되진 않습니다. 그냥 우분투에서 설치하는 게 답이고요. 성공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솔직히 하긴 했는데 몇 분이나 성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거북이 미션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로스에서도 터틀리즘으로 똑 하는데 똑같네요. 네. 그래서 로스 1이랑 로스 2가 조금 바뀐 거지 많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똑같이 돼서 괜찮고,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PC에서 로스2를 설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슨 나노에서도 로스2를 설치를 하려면 이제 우분투 20.04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설치하기 어렵진 않아요. 그냥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우분투 20.04는 제팩을 못 쓰기 때문에 제팩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던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생짜배기로 맨 그냥 막 모래바닥에서부터 막 기반공사를 해가지고 막 건물을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제팩은 이미 막 멋있는 건물이 올라가 있고 거기서 제가 들어가서 그냥 식당을 가거나 뭐 매점을 가면 되는데 지금 이제 로스2를 제스 나노에서는 생자배기로 맨 처음부터 이제 다 다지고 올라가야 되는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우분투에서 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윈도우에서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계속 드리는 말씀은 윈도우에서 웬만하면 하지 말고 우분투에서 하시면 됩니다. 우분투에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요. 어쨌든 거북이를 띄워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WSL보다 맞습니다. 바로 설치하는 게 좋고, 이 말의 곧장 WSL보다 아니면 윈도우에서 바로 연결하는 것보다 우분투로 바로 연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WSL도 사실은 윈도우가 있고 우분투가 있는데 이제 밖에서 윈도우를 통해서 저기 우분투 쪽으로 이렇게 막 통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죠? 우분투를 적극 권장을 합니다. 저도 지금 강의를 끝내고 우분투 멀티부팅을 깐 다음에 우분투에서 설치할 겁니다. 로스 진입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윈도우에서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강의를 이제 초보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윈도우에서 하는 거지 아니면 무조건 우분투에서 시작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서 우분투 노트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멀티부팅을 하는 것부터 되게 부담스럽고 무섭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게 있는데 윈도우 노트북에서 듀얼 부팅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우분투랑 윈도우를 동시에 결정을 하게 되는 그 멀티 부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듀얼 부팅이라고 하는데 듀얼 부팅을 설치를 할 때 윈도우를 싹 다 날려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좋아서 안전하게 윈도우 노트북에 우분투를 동시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백업할 거 다 해놓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여러 번 날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들도 많이 날려 먹을 것 같습니다. 네, 다 날아가셨죠. 날아가면 대책도 없습니다. GCP 같은 클라우드의 우분투 클라우드에서 우분투를 깔고 그 우분투 안에서 로스트를 설치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저 뭐 구글 클라우드든 GCP든 아니면 뭐 AWS가 상관이 없는데 거기 내부에서 로스트를 설치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곳에서 제슨 나노나 다른 곳에 있는 로봇에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연결하려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SSH로 접속을 하는 거는 가능하니까 좀 제한되는 걸로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버추얼박스로는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로스2는 아니었고 로스1을 버추얼박스에서 해보고 VMware에서 했는데 그때 이게 안 떴어요. 거기서 했을 때 가제보나 이쪽에서 이게 안 뜨더라고요. 어디였어? 가제보 어디였어? 가제보 요것들 있죠? 여기에서 빨간 글씨로 XXX에서 뜨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버추얼박스로 하느니 해보시면 이래서 버추얼박스로 쓰면 안 되는구나 하실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질문 여기까지 받고 2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제슨 나노에서 로스2를 설치를 해서 슬램을 돌리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물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실패할 겁니다. 저도 성공을 했는데 다음날은 안 되고 막 어느 날은 되다가 안 되고 부팅이 안 되다가 갑자기 부팅은 되는데 슬램은 돌아가는데 갑자기 슬램이 끊기고 에러 나고 이게 매 시시 각각 되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로봇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불복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스 나노가 고장날 수도 있고요. SD 카드가 먹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돼? 라고 했을 때는 에이 하지 마시고요. 다 이미 되는 겁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SD카드 바꿔보고, 제스 나노 바꿔보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막 꽂았다 뺐다 해보고,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성공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네, 제스 나노 우분투 20.04를 설치해서 준비하면, 네, 손 박사님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과정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영상을 보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북이 만나려다 맞습니다. 거북이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아이고, 목이 마르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는 다음 주를 목표로 잡는데 열심히 제가 발표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못하면 다음 주 목요일 아니면 다다음 주 목요일 7시에 진행을 할게요. 한 번 더 단톡방에서 공지를 드릴 테니까, 이제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목요일 날 제스 나노에 올리는 거, 그리고 슬램의 이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